정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네요. 이은주의 장엄한 여의도에 출연을 했는데 너무 막말을 일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분노하고 과연 진짜 이은주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진짜 묻지 않을 수 없고 장엄한 여의도 보셨습니까? 이은주 씨가 출연을 해서 땅은 물 건너갔다. 예,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조국 대표에 대한 조국 혁신당에 대한 너무 막말을 하고 과연 자기가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지 진짜 묻고 싶고 참 보기 싫은 얼굴이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그래도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겠죠. 뭐 함께 하실까요? 한번 들어보입시다. 조국 혁신당과 합당은 좀 어려워졌어요? 뭐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가 됐죠. 불가능한 얘기까지 됐어요. 여전히 그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 거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한 수준까지 간 거군요. 저는 무슨 과학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그거 가능하지 않다 현재로는.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국민의힘하고 선거를 해도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이게 상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을 넘지 않거든요. 넘지 않는 선이라는 게 있죠. 왜냐하면 안 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결국 같이 정치를 경쟁을 하면서 보는데 그렇게까지 할 때는 다음에 절대 보지 않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네. 바꾸냐 서로 이제 이거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처음 출마하시는 분 아닙니까? 네. 사실 지역구 선거를.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제가 이때까지 지역구 출마하시는 분 중에서 그렇게 네거티브 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걸 다 떠나서 굉장히 구태하다.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히죠? 진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이래서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네거티브입니까? 이게 네거티브예요. 물 건너갔다. 합당도 물 건너갔다고 했죠. 골 때리죠. 여러분 웃으면서 개혁민주진보 진영을 다 쪼개는 거예요. 예, 상처 입히고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만들고 있어요. 저들의 목적이 난 저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당대표를 향해서도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나 하면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말을 야당이 군사 독재 정치나 독재자를 향해서 하는 말로 완전히 만들어버립니다. 완전히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과거를 한번 보면요, 여러분. 이 사람 진짜 웃기거든요. 이거 2021년도 부산시장 선거에도 박형준 후보하고 한번 충돌을 했거든.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은, 바다 이야기 알죠, 여러분? 2006년도 불법 사행성 게임기. 바다 이야기, 실형 전력이 있는 박형준의 옛 보좌관이 캠프를 돕고 있다면서 비리 문제를 막 제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2020년도에 또 미래통합당으로 자기가 출마를 했어요. 바로 부산 남구 어리죠, 여러분. 박재호 전 의원님과 경쟁하면서 불륜설 그런 걸 가지고 박재호 의원이 허위 사실을 막 조직적으로 유포했다고 막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주장하면서 막 기자회견에서 눈물 흘리고 막 울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자기 남편 또 찾아오고 자기도 오고 해갖고 박재호 전 의원님 유세 현장에 와갖고 막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본인은 여러분들 이런 짓거리를 서슴없이 했거든. 그리고 여러분들 조국 대표가 네거티브 했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네거티브로 몰고 가는지 이은주의 이 행보가 진짜 민주당에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용남 그 얘기를 하면서도 조국의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서 2030 세력들이 실정을 느끼고 안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파가 경기도 전체로 번져서 민주당이 안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추미애 경기도지사님은 어떻게 해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까? 이은주 같이 저런 인간의 입에서 조국 대표를 비난하는 자체도 너무너무 싫어요. 이은주가 조국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도 싫어.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기가 막히죠. 이재명 당대표도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했다는 거야. 저 내용이. 여러분 정청래 당대표도 사퇴합니다. 사퇴하는데 교묘히 저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당원들이 알아야 돼요. 당대표가 끝까지 남아서 끝까지 자기가 룰을 정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대표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시간까지 당대표직을 사퇴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까지 끌고 와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도 사퇴하고 했다 이거야. 지금 또 사퇴 안 한다 이거야. 그리고 그때 사퇴를 해야 되는데 선거 기간이라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갔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자기들은 네거티브를 안 했대. 김용남 측에서는 네거티브를 전혀 안 했대. 여러분
네거티브 하고 안 하고 김용남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거 해명하기도 바쁜데 지금 해명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여러분 김용남 건 해명된 거 있습니까? 농지법 해명됐는가? 안 됐잖아요. 자기네 영국에 가갖고 여러분 연수가 있는 틈에 아버지하고 사진 찍은 거 올려주고 끝이거든. 두 번째 여러분 차명 대부업법 저거 여러분들 해명됐습니까? 해명 안 됐잖아요. 그리고 선거를 치르고 있는 선거 기간 중에 당 대표가 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했다 이거야. 기가 막힐 노릇이죠. 조국 대표가 네거티브 했습니까? 그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이 되었습니까? 없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래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조국 혁신당이 저 정도로 나오면, 저 정도면은 뭐 여러분 합당 어렵다고 이야기했죠. 뭐 이재명 대통령도 합당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 저렇게 웃으면서 나와서 저렇게 가감하게 당대표에 대해서도 당대표를 비난하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뭐 정청래 당대표는 왜 사퇴를 아직도 안 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러분 여쭤봅시다. 왜 저렇게 미디어까지 나와서 저렇게 할까요? 왜 하겠습니까? 여론조사 있죠. 지금 여론조사 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론조사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여론조사 나왔던데 전국은 국민의힘당으로 크로스 됐어요. 오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당한테 지는 지지율 크로스가 나왔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7%에서 10% 가까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물론 투표 용지 부족 그걸로 치명타를 입고 있지만 여파도 크죠. 그러나 그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힘 빼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솔직히 저는 당선 여부를 떠나서 범개혁민주진보 진영의 앞으로의 발전 그리고 그래도 가장 덩치가 큰 민주당의 안정된 당 운영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안정된 국정 중반기 그렇게 저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오늘 또 어제도 고민을 억수로 많이 했어요. 과연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게 정말 좋을까 고민해보고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는지 정말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되씹어보고 내려놓고 해봤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지역의 이야기를 두고 민주연구원장이 이재영 위원장입니다. 우리 지역위원장도 이재영이에요. 양산 갑. 그런데 이번에 양산 갑도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체계로 가면 정청래 당대표가 임명했던 바로 이재영 민주연구원장 또 변함없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 지역을 생각해보면 정청래는 당대표가 되는 것이 우리 지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좋죠. 제 같은 개인적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제껴놓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의 전체적 당 운영이 가장 원만하게 흘러갈 수 있고 조국 혁신당을 비롯한 원내 소수정당 또 원외 소수정당과의 연대와 소통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그리고 멀리 조금 내다보면 결국은 진보 진영의 균열보다는 단결, 파합 차원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다 해도 정청래가 맞아요. 정청래 당대표가 우리 지역의 문제를 두고 보면 저 입장 같은 경우는 반대를 해야 됨에도 저는 정청래가 그래도 맞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현주 같이 오늘 나와서 이현주는 지금 조국 혁신당을 또 까고 여지껏 자기가 정치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저렇게 더티한 네거티브는 처음 봤대. 와, 자기가 했던 짓거리가 진짜 네거티브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 이러한 지경까지 오고 송영길이 어떻게 당대표의 17% 이 정도 20%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저는 여론조사 믿지도 않습니다만 여러분 사실 자 김민석을 제껴놓고 일단 송영길부터 봅시다. 송영길이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 또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는 거야. 진짜 심도 있게 생각을 깊이 해봤어요. 여러분 송영길이가 만약에 됐을 경우에 저는요 첫 번째로 제가 동영상으로 어저께 방송을 하고 오늘 동영상으로 제가 만들어서 올려놨지만 저는요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성이 다 깨진다고 봐요. 여러분 첫 번째가 그게 무슨 말이고 송영길이 무죄 받았잖아. 무죄 받았어요. 그러나 그죄의 취지가 무죄를 받은 게 진짜 죄가 없어서 무죄 받은 게 아니에요. 법리적 절차상 증거로 채택할 수 없어서 증거로 인정하지 못해서 그걸 받았거든요. 대한민국의 국민들 대다수가 알아요. 송영길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걸만큼 또 소명이 안 됐다는 거지.
그 누구나가 다 알 겁니다. 그렇다면은 더불어민주당 자체에 얼마나 여러분 도덕성이 심각해지는 거죠. 두 번째로 다 떠나서 송영길이 복귀하기 전부터도 뭐 소나무당 있을 때도 문제가 심각했지만 당에 또 복귀하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송영길 의원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 매번 공격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그런 과거의 저력으로 봤을 때도 저는 다음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받아라고 할 사람이라고 제가 판단할 때는 매 정권 말기에 계속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마지막에 문재인 때도 그랬어요. 예. 맞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기에는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이미테이션 보수, 극우 보수, 아스팔트 보수들하고도 서슴없이 손잡았어요. 그리고 당에 입당해서도 이현주를 비롯한 저 실체도 없는 이재명 그룹과 손을 잡고 자기 세 확산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전현희의 포럼에 가서 일도제를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인 1표제가 위험해요. 제가 볼 때는요. 송영길도 1인 1표의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김민석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김민석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을 등에 업었거든요. 당무에 개입을 안 하고 있다고 애둘러서 계속 하시더라고.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등에 업고 보여주고 있는 형태는 당정 분리에도 완전히 어긋날 뿐더러 김민석은 또 송영길과 같은 사람들과 편을 잡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송영길은 김민석의 손을 들어줄 거고 송영길과 김민석은 한패고 이현주도 한패고 정청래 당대표를 공경으로 몰아넣고 선거를 실패했던 그 주축들 그 모든 책임을 정청래 당대표한테로 넘기고 있지만 사실은 이번 지선과 보궐선거를 망쳐먹은 거는요. 서울시장을 특히 뺏긴 거는요. 진짜 외람되거나 친명계입니다. 근데 친명계라고 오늘 이야기할게요. 이재명 대통령 파리를 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당대표를 패싱하고 그들이 쭈무르는 그게 바로 6.3 지방선거예요, 여러분. 6.3 지방선거는 정청래 당대표가 치르지 못했어요. 이원택과 김관영이가 그 양반의 대결에 오히려 송영길과 이현주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세력들은요.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 김관영을 밀었어요, 여러분. 밀었어요. 이원택을 밀지 않았어요. 전북도지사 이원택이 당선이 힘들 지경까지 가니까 거기에서 지게 되면 호남이 무소속을 선택해버리면 민주당에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지도부는 전북에 오링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저들이 방해를 해서 잘 막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전북도 그렇고 부산갑도 그렇고 북구 서울도 그렇고 거의 바로 저 이현주와 함께하는 그런 세력들이 주물렀어요. 부산 북구갑에도 누가 내려와서 선거를 치루었는지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서울도 여러분 누가 선거를 치루었는지 다들 아시죠? 다들 아시죠? 그런데 강원도, 경기도 여기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저들이. 여러분 우상호 후보가 나가 있는 강원도에 올라가서 뭐 한 거 있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경기도지사 추미애 후보님 캠프에 이현주 같은 게 들어가고 뭐 했습니까? 발도 못 붙였거든요. 곰곰하게 생각해보세요. 저것들이 설치지 않은 지역은 다 이겼어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뛰었던 선거는 이겼어요. 전북, 광주 다 이겼거든요. 여러분 송영길이 광주 출신인데 광주에 가서 민영배 광주시장 선거를 거의 입을 못 댔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경기도지사 선거에 자들이 명함도 못 내밀었거든요. 강원도 우상호 후보, 우상호 도지사 캠프에 명함도 못 내밀었거든요. 그리고 충북도지사가 신용환 그것도 못 내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손을 못 내밀은 곳이 있어요. 찍소리 못 했죠. 바로 대구, 부산. 여러분 부산 다들 내려와갖고 손 못 댔어요. 손 못 댔다니까요. 자들이 유일하게 손댄 곳이요. 부산 북구갑. 부산시장에는 못 댔어요. 쟤들이 손댄 곳이 가장 손 많이 댄 곳이 서울이에요. 서울. 진짜 다 폭망했어요. 평택은 송영길이부터 해갖고 막 손을 댔죠. 이현주도 손을 댔고 그리고 당 지도부를 향해서 평택에 김용남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계속 볶아세웠어요. 계속 몰아붙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당대표의 유일한 실수가 바로 타협점을 찾은 거죠. 바로 평택을에 김용남의 공천을 받아준 거예요. 받아주고 나름대로 부원회장까지 맡아주고 그러나 본인이 가서 도와주고 본인이 직접 나설 수가 없는 거죠. 명분상.
이 정도는 하고 타협점을 찾은 게 가장 뼈 아픈 실수고, 만약에 그걸 하지 않고 여러분 서울도 보면은 생각해보면 여러분 서울시장 선거에 당대표 민주당이 여러분 뭐 했습니까? 거의 못 나섰거든요. 거기에는 이인영을 주축으로 해서 그 서울에 여러분들 꽉 들고 앉아가 자기들끼리 쪼물렀거든요. 자기들끼리. 여러분 경남도지사 선거하는데 당대 주축으로 해 민주당이 못 되었다니까요. 못 되었습니다. 조금 초반에 내려오다가 후반에 거의 이지를 못했어. 그 결과가 경남도지사의 패배로 끝났거든요. 패널들이 나와서 분석을 하는데 기도 안 찬 거예요. 다 틀려요, 여러분. 솔직히 당이 쉽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당 지도부가 뛰은 선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청래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뛰었던 선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공치모가 중심이 되어서 뛰었던 선거가 6.3 지방선거라는 겁니다. 보궐선거까지. 그렇다면 6.3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의 참패의 원인을 물론 당대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거축이 되어서 뛰었던 세력들이 어디냐? 바로 여러분 공치모라는 거예요.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틀리게 봅니까? 지금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는 바로 공치모가 나서서 뛰었던 망쳐먹은 선거예요. 여러분들 의견이 다양한 게 좋죠. 김우선 TV의 의견이 다양하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 건강한 방송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당내에 다양한 분들이 경쟁해야 돼요. 정청래 당대표, 송영길도 좋아요. 김민석도 좋아요. 김용민도 좋아요. 예를 들어 김두관 의원도 좋아요. 김경수도 좋아요. 이광재 현 의원님도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당권 경쟁에 도전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우원식도 좋아요. 이런 분들이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막 나오셔도 돼요. 김병주도 나온다는데 나오셔도 돼요. 저는 다양한 분들이 나와서 각자의 이야기를, 각자의 말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지금 이 문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민주당의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보거든요. 지금 정청래 당대표를 제키기 위해 김민석, 송영길만 나오면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싸움이 되나 하면요. 물론 변할 건 없지만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대결이 돼요. 맞죠? 여러분 현 당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결로 끌고 가서 되겠습니까? 김민석 혼자 나오면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대통령을 등에 업고 나온 사람으로 사실은 김민석이 뭐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지지율을 저렇게 받습니까? 지금 김민석을 선택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을 선택하는 겁니까? 웃기는 현상이죠. 이재명 대통령을 등에 업고 나온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내는 후보들이 나와서 당에 대한 건전성을 이야기해야 되고 당대표 선출에 대한 투명성과 선명함 그리고 건전성을 이야기해야 돼요. 이제 대통령은 일에 충실하시고 당무에 손을 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이현주는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거든요. 이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면서 벌써 정청래 당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가 지금 결정타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한마디거든요. 바로 이 한마디가 며칠 상간에 정청래 당대표를 공격으로 몰아넣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발언을 가지고 사람 하나 막 이상하게 만드는 거 장난처럼 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금의 형태가 정말 쓰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정청래 당대표의 그 말의 진위죠. 말의 진위가 국민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정권은 짧다. 이게 이재명 정부를 딱 집어서 한 게 절대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권의 짧은 유한함을 얘기했거든요. 정권이 마냥 무한하지가 않다. 시간은 정해져 있다. 어느 정권인들 똑같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는 지금 현재의 이재명 정부까지도 어느 정권처럼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대통령을 협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뭐냐? 모든 것은 국민을 위해서 가야 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러므로 헌법에도 나와 있는 국민의 주권 바로 여러분 모든 것은 국민이 주인이죠.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지만 국민으로부터 나온 바로 정권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죠.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것을 딱 해석을 해보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권이다. 그러니 국민을 받들고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을 무시하면 안 되고 국민의 이득과 국민의 삶과 모든 그런 방면으로 풀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정권을 잡고 있지만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의 이런 모습보다는 국민을 우선시하는 그런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그 유한함을 정치적 철학에 기반된 유한함을 얘기했거든요. 자, 이것이 어떻게 이현주가 얘기하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로 규정하고 과거 야당이 하는 워딩으로 독재자한테 했던 말이라고 비하시킬 수 있는지,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가능한 건지.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입법기구에 있는 국회의원들께 한번 물어보자. 자, 정청래 대표가 했던 말이 틀린 말인지를 일단 물어보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여론조사 한번 해보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통틀어서, 예, 제적인원 300석 통틀어서, 자, 대한민국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말을 현직 대통령의 독재적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당대표가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과 아니다, 금방 김은선이가 얘기했던 방식으로 했던 얘기라고 두 개를 두고 한번 물어보라. 정상적인 입법기구의 법을 다루고 고치고 하는 바로 입법기구의 법을 다루는 입법기구에서의 해석은 분명히 여러분 어느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을 향해서 협박하거나 대통령을 빗대서 독재자로 규정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협박성 발언이 아니라는 거죠. 자, 현직 여당 대표가 한 얘기예요. 여당 대표가 각을 세우기 위해 현직 대통령을, 그것도 당대표 출마를 앞두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을 배척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대통령을 독재자로 보고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님 정권 짧아요, 국민은 영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사람이 어디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현 여당 대표가 여러분 과거에도 지금도 존재했습니까? 아니란 거죠. 이현주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끌어다 그렇게 만들고 있는 이 작태가 진짜 이거 개차반이잖아요. 지금 민주당에 솔직히 윤리위원회에서 윤리감찰을 때린다면은 누가 징계 먹어야 됩니까?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말을 했던 정청래 당대표가 윤리를 어겼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악의적 목적으로 현직 당대표를 공격하고 당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걸리는 겁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현주가 징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현주는 징계를 먹어야 돼요. 왜? 평택에서 김용남 즉 민주당을 찍지 않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해당 행위라고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을 찍지 않으려면 나가라까지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당원을 겁박하고 지지층을 겁박했어요. 여러분 징계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 징계 대상 1호 이현주 민주연구원장 사태, 그리고 송영길, 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전부 모든 당직에서 다 배제하고 새로운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봐요. 이재명 그 당시 대표는 당헌 당규 개정까지 했어요. 그리고 일극체제의 비난까지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 당 지도부는 과거 이재명 지도부가 한 것처럼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장악력이 없죠. 왜 그럴까요? 대통령님께서 어느 정도 계속 입김을 내시고 대통령님을 이름팔이 하는 사람들을 계속 받아주고 침묵함으로써 지금 민주당이 굉장한 위기에 처했다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당의 자율성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당의 자율성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의 입김과 대통령의 의중도 중요하지만 당의 기본적 자율성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냥 당대표 자체가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옛날 과거 문재인 정권 때 당대표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해찬 당대표님, 추미애 당대표님, 이인영 당대표, 그런 당대표님들, 송영길도 그때 당대표 했잖아요. 송영길도 그때 당대표 하면서 지금처럼 했습니까? 여러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자기가 당대표 하던 시절에 지금 모습처럼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 추미애 당대표, 이해찬 당대표 시절 여러분 이랬습니까? 송영길이야말로 진짜 개주의적 정치인인 거 이제 알았어요. 자기가 인천시장도 했고 인천에서 지금 육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인천이란 곳이 그만큼 자기를 정치적으로 키워줬고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한 지역에서 3선 이상 하는 거, 국민의힘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당이지만 저것들은 여러분 3선 이상 하면은 그 지역에서 못하게 한다니까요. 근데 송영길은 여러분 인천 지역에서 여러분 6선을 합니다. 여러분 인천에서는 여러분들 민주당 간판 달고 나가면 무조건 당선이에요. 인천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분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호남 분들입니다. 서울보다가 더 많은 다양한 지역에서 올라와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 인천이에요, 여러분. 특히나 호남민들이 가장 많이 와 계시는 지역이 인천입니다. 예전에는 서울이 진짜 호남분들이 많으셨는데 호남분들이 경기도 지방 인천 경기로 많이 빠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특히 인천은
굉장히 민주당색이 강합니다. 바로 호남색이 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인천서 그만큼 당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두고 보셔도 돼요. 인천이 얼마나 안전한 지역이냐면 여러분 이재명 후보께서 처음에 대통령에 낙선하시고 여러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갔죠.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본인께서 시장을 하셨던 또 본인께서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원래대로 하면. 그러나 그곳에 출마를 못 하시고 그곳에 출마를 안 하시고 여러분 뒤에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출마하셨습니까? 바로 인천 아닙니까? 그만큼 안전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호남 외에. 그런데 그런 곳에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쉽게 여러분 이제 꼴발랄한 거지. 송영길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부산 내지는 이제 부산 정치인들 진짜 거짓말 알고 여러분들 우리 경남 경북 특히 대구 경북에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을 진짜 안전하게 인천 지역으로 서울 경기 지역으로 좀 땡겨 올리고 3선 이상의 알박기 하고 자기 지역에 인천같이 알박기 하고 나가면 무조건 당선될 수 있는 지역에 나가서 3선 이상 누리는 것들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으로 경남 서부 경남으로 전부 전략공천 좀 해주시지. 여러분 김우선의 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의 3선 이상은 전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특히 서부 경남으로 밀양, 함안, 산청 이런 지역으로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고생하신 분들은 인천 지역으로 부산 지역이나 고생하신 분들은 1차적으로 서울 지방으로 어떻습니까? 이제 바톤 타치 좀 하자고요. 국민의힘당 같이 저렇게 썩어 빠진 정당에도 3선 이상 자기 지역구 출마 금지를 하는데 자기들은 여러분 그 좋은 지역에 3선 4선 하면서 서울에서도 여러분들 진짜 경합 지역이 있습니다. 소환 인정받으려면 뭐 나경원이가 나오는 지역구라든지 용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진짜 피 튀게 싸워야 되는 지역 이런 지역은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준다니까요. 여러분 종로 자 그러면 박상은 의원 또 종로 버리세요. 이제 종로 버리시고 박상은 의원은 장인어른께서 그만큼 도전했던 부산 동구로 오시는 걸로. 부산 동구 장인어른 뜻도 저버리고 김용남이한테 가갖고 김용남이 편들어주고 장인어른 뜻도 완전히 왜곡시켜버리고 그러시지 마시고 장인어른 덕분에 종로에서 이광재 의원이 닦아놓았던 그 지역에 낼름 앉아서 하지 말고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도전하셨던 부산 동구에 와서 곽규택이하고 싸우시기를. 헐 이현주 의원 과거 남구에 나오셨죠. 자 민주당 간판으로 부산 남구에서 박수영 의원하고 붙고